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76회입니다. 한국의 근대 연극사를 살펴보면 몇몇 화제작들이 있습니다. 명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제작으로는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명작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화제작들 중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의 대중적 연극을 이끌었던 동양극장에서 초연이 된 작품이고요. 홍도야 울지 마라라는 다른 제목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옛날 표현대로 하면 이른바 신파, 또 박진 선생의 용어를 따라서 그것을 학술적 용어로 사용하면 이른바 고등신파가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의 용어로 따지면 우리의 토착 멜로드라마의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동양극장에서 올려진 그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공연에 대한 기록을 박진 선생이 자신의 책 세세연년에 남긴 것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그 글의 일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해 여름철이었다. 그 여름을 넘겨야 동양극장이 지탱하겠는데 청춘좌를 서울에 두었지만 흥행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나스가레 하한기를 코앞에 두고 보니 허둥대지 않을 수 없었다. 나스가레란 여름 한철 덥고 장마지고 냉방장치가 없던 시대에 극장가에서는 파리만 날리고 땀만 닦고 있었다. 그래서 구수회의를 열고 우선 내가 월탄에게 뛰어가서 의논한 끝에 그가 어느 잡지에 썼던 황진이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엮어 박종화 원작 박진 각색 연출 기생 황진이라고 해서 7일간을 무대에 올렸더니 계속 초만원을 이루어 우선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뒤이어 이광수의 단종 예사로 8일간 공연을 했더니 지방의 유림까지 동원되어 극장 바닥은 땀으로 호수를 이루었는데 이왕직의 반대로 상연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극장 형편은 한 번만 더 이런 법석을 떨어야 할 터인데 극본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임선규라는 사람이 동양극장에 들어오기를 원하여 입장 시험으로 써 내놓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너무도 지독한 신파여서 그냥 괴짝 속에서 몇 달을 묵고 있었는데 아마 하도 반응이 없자 홍순원에게 직접 간청을 한 모양인지 하루는 홍군이 그것을 보고자 했다. 그래서 보였더니 이튿날 홍군이 그것을 하자고 우겨댄다. 나와 최상덕은 딱 잡아떼으나 돈에 몰려 이것은 내 극장이요 라고까지 나오는 주인놈을 꺾을 수가 없어서 결국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제명만은 바꾸기로 하고 고심하는데 화풀이로 홍군을 약올리려는 최군이 장난으로 고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간판이 어느 틈에 나붙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장황히 이야기할 틈이 없으나 아무튼 신파 비극의 48수가 듬뿍 들어찼고 기생을 좋게 써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별반 고등신파의 흥미를 안 느꼈던 기생 아씨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돈양간 쓸 작정으로 저녁 때부터 명월관, 식도원, 송죽원 등 요리집에 들어간 얼간이들이 술상은 놓아둔 채로 기생의 꽁무니를 따라 동양극장으로 와 그 연극을 끝까지 보고 눈이 퉁퉁 부은 기생을 따라 다시 그 술상 앞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기생 아씨네의 관극평과 각자의 하소연을 듣고 새벽녘에 또 그 기생을 모시고 15전짜리 설렁탕집에서 해장을 하는 것이었다. 이 신파의
주인공은 홍도라는 기생으로 부유한 집 아들과 연애를 해서 시집살이를 하는데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기생인 까닭에 시집살이가 어려웠고 기생인 까닭에 모함을 받았고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살인을 했고 얄궂게도 그를 포승으로 묶어가는 것이 순사인 그의 오랍이었다. 여기서 차홍녀가 홍도 역을 했다. 이때 기생사회에서는 홍도와 홍녀를 혼동하기도 해서 화제마다 홍도, 홍녀, 홍도 이래저래 차홍녀의 인기는 오르기만 해서 동양극장의 월급도 올랐다. 아무튼 이것을 보러 기생, 오입쟁이, 노난이꾼, 바람둥이, 시골사람, 촌사람 몰려 극장을 전면을 환하게 박아놓은 유리가 모조리 깨지고 서대문 경찰서에서는 정리한다고 나와서는 구경 온 사람을 두들겨 패고 세문 마루턱이 막혀 전차가 못 다닐 지경을 하면서 아흐레 동안 공연을 했다. 분장실은 홍도 좀 만나자고 찾아드는 기생들로 붐볐고 그 오라비 역을 한 황철이는 도색 아가씨들의 인사차 내방으로 핑크색 비명을 울렸었다. 그러면서 그 연출을 맡은 나를 찾는 할미 하나 없었으니 나는 이름을 바꾸고 싶도록 낯이 화끈거렸다. 그것을 홍구는 신이 나서 영화로 한다고 법석을 했지만 이모 씨의 감독과 기술이 자신은 있었건만 현상을 해보니 흑과 백으로 구분이 돼서야 할 그림이 시종 흑만 나와서 결국 그 당시에 거금인 4,000원을 손해보고 단념했다. 그때 이 연극에 이서구가 쓴 가사를 붙여 길가에 핀 꽃이라 꺽지를 마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유행가는 요리집은 고사하고 목노집, 색주가집, 심지어 거리거리에서 판을 쳤다. 그리고 진짜 신파극단에서는 이 연극의 표절 아닌 도용으로 재미를 보았었고 홍순원의 입이 귀 밑까지 찢어져 돈 주체를 못할 정도의 연극이긴 했지만 그 연출은 내가 했다. 연극의 신이시여 죄를 사하여 주소서. 네, 박진 선생의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연극의 신이시여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고 글이 마치는데요. 대중적으로 많은 관객들을 불러 모으고 관객의 사랑을 받은 이 작품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왜 연극의 신이시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추리는 제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박진 선생이 이 글을 쓸 당시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가 종사했었던 이른바 신파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좀 있었을 것이다. 근대 연극이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린 시기에 자기가 과거를 회상할 때 자기의 과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근대 연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동양극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떳떳하지는 않았었는지도 모르죠. 또 한 가지 흥미롭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연극의 신이시여 하고 연극의 신을 부르는 장면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동양극장에서 연극의 신이라는 표현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설봉 선생이 홍해성 선생에 대해서 회고한 내용에 의하면 홍해성 선생은 동양극장에서 공연 시간을 엄수하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농땡이를 부리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러면서도 공연을 하면 관객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극의 신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양극장에서는 연극의 신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박진 선생도 그 연극의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극의 신이라는 표현이 신극계의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홍해성에 의해서 일본의 축지소극장으로부터 수입된 말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홍해성도 연극의 신 얘기를 하고 박진도 연극의 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두 사람이 동양극장에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동양극장에서는 연극의 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양극장에서는 연극 활동에 대해서, 연극 행위에 대해서 그만큼 연극의 신을 인식할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들의 활동에 조금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글에서는 유명한 두 주연 배우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죠. 남자 주인공의 황철, 또 여자 주인공 홍도 역의 차홍여.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또 박진 선생의 글에서 아주 흥미롭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황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전의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에서 잠깐 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일제강점기 때의 연극 활동에 대해서는 1차 사료가 많이 있지를 않죠. 더더군다나 대중극 계열에서 활동하신 분들, 대중극이라는 것은 또 그놈의 이른바 신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 계열에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신뢰할 만한 1차적인 사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진 선생의 책 세세연년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한 사료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의 연구자들이 써놓은 글을 읽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1차 자료들에 접근하는 것이 자신의 연극학 연구를 위해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